저희 멤버들은 각자 나름대로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짠미는 수영, 아리는 필라테스, 원희는 헬스, 만두는 발레. 발레? 네가? 정말 놀랍고 기이하게도 만두는 취미로 발레를 하고 있는데요. 맨날 야근 핑계 대면서 발레 학원 안 가는 걸 보면 만두야, 발레가 계속 하고 싶긴 하니? 근데 네 발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이뻐? 게다가 운동하고 온 다음 날이면 저 터진 만두가 되는 놈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발레 그게 무슨 운동이 되나? 그냥 동작만 예쁘게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의 교양 만두, 발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레 무용수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루이 14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발레의 시작을 간단히 짚어보자면 발레는 14세기경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춤을 추다 라는 동사를 발라레라고 하는데요. 발레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죠. 초기의 발레는 이탈리아 왕족이나 귀족들이 추던 사교용 춤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가면서 프랑스 궁정 사람들에게 이 춤을 영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저 춤의 한 종류였던 이 발레에 음악과 이야기를 입혀서 무대 공연 예술의 형태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루이 14세가 등장합니다. 원래 루이 14세는 저세상급 관종으로 유명한데요. 대중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까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100만 유튜버도 싹 가능이었을 것. 루이 14세는 13살에 처음 발레를 접하고 완전히 발레에 과몰입하게 되는데요. 한창 춤에 빠져있을 때는 일주일에 3-4번씩 직접 무대에 섰고요. 2달 동안 무려 7편의 작품에 출연했다는 기록도 있죠. 거의 안무 복사기 수준인데요. 사실 루이 14세가 이렇게까지 한 건 단순히 발레에 미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레를 이용한 건데요. 발레는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로 유행하는 즐길거리인데다가 스토리가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밤의 발레라는 작품에서 루이 14세는 주인공인 태양신 아폴론으로 출연하는데요. 온 우주가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서 거의 세뇌 수준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내용이었죠. 루이 14세의 태양왕이라는 별명도 이 작품 덕에 붙었습니다. 나이가 30줄에 들고 뚱뚱해져서 더 이상 춤을 추기 어려워졌어도 루이 14세는 여전히 발레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왕립 아카데미를 세워서 발레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는 현재 파리 오페라 발레 학교의 모태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루이 14세 시절의 발레는 우리가 지금 발레하면 흔히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여자 무용수의 발레 의상이었는데요. 딱 봐도 진짜 개무거워 보이죠? 바지를 입는 남자 무용수들은 사정이 좀 나았지만 여자 무용수들은 발목을 덮는 의상만 입어야 했고요. 가발에 드레스, 코르셋, 하이힐로 풀 세팅을 하고 그냥 무대 위를 우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안무만 수행했죠. 하지만 이를 참을 수 없었던 천재들이 반항을 시도합니다. 1차 혁신은 1700년대 초 마리 까마르고라는 무용수가 자신의 드레스 밑단 15cm를 자르고 무대에 섰던 사건인데요. 15c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엔 여성이 발목을 드러내는 게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를 금지하는 황제의 칙령까지 있었는데요. 카마르고는 전부 개무시 때리고 자신의 쩔어주는 스텝과 점프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대중이 이 천재 관종의 손을 들어주었죠. 1832년에는 2차 혁신이 일어납니다. 발가락 끝으로 서는 무용수 마리 탈리오니가 등장한 거였죠. 그녀는 라 실피드라는 작품에서 공기의 요정 역할로 출연합니다. 원래 무용수들은 발 뒤꿈치를 살짝 드는 정도로 춤을 췄는데요. 탈리오니는 발가락 끝을 완전히 세우는 탈인간급 신기술을 구사합니다. 사람을 진짜 요정으로 보이게 만드는 마법이었죠. 한 평론가는 이런 찬사까지 남겼습니다. 하얀 치마를 입은 여성이 토슈즈를 신고 사뿐히 뛰어오르는 발레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유, 남성의 춤이었던 발레가 여성의 예술로 바뀌게 된 이유가 모두 이 무용수 때문입니다. 참고로 남자 무용수들은 기본적으로 토슈즈를 신지 않습니다. 역할상 굳이 요정 같아 보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발목과 발가락이 아작나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프랑스의 발레는 18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기세가 확 떨어집니다. 오페라라는 새로운 대세 컨텐츠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교양만두 오페라 영상에 발레 무용수들은 점점 오페라 무대의 병풍 취급을 받게 되죠. 당시 대부분의 발레 무용수가 가난한 노동계급 출신의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발레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드가의 발레리나 그림들. 자세히 보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보입니다. 무용수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인데요. 이들은 후원의 대가로 성상납이나 결혼을 요구하기도 했다죠. 드가의 그림에는 무용수들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실제 당시 무용수들의 어머니는 돈 많은 후원자를 물색하거나 딸들이 한눈 팔지 않고 훈련을 계속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레의 인기가 나락으로 가는 동안 발레의 중심지는 불곰국으로 옮겨갑니다. 발레 하면 생각나는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작품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이때 탄생했고요. 무려 피카소, 앙리 마티스, 코코 샤넬 등을 의상 디자이너로 섭외한 전설의 레전드 발레단 발레 루이스는 익사하기 직전이었던 발레를 끌어올려서 다시 대세 컨텐츠로 만들게 되죠. 김연아 선수가 선보여서 우리에게도 유명한 세헤라 자데가 바로 발레 루이스의 발레곡입니다. 그나저나 무식한 저는 발레가 운동이 되긴 하나 싶었는데 이분들의 근육이 전부 타이즈에 가려져 있어서 제가 미처 몰라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결론, 발레는 진짜 존나 강한 자들의 운동이다. 교양만두였습니다.